진짜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도망가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고 그냥 쪽지 한 장 쓰고 도망가고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7, 8시간을 그 땡볕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좀 많이 더러워요. 이렇게 바로 말도 안 하고 도망간다고? 말도 안 돼. 밤낮 할 것 없이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listen, please listen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도 다 듣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우프 영상 들고 왔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서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프는 WWOOF인데요.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농 농장에서 일손을 조금 도와주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는 개념이에요. 우프의 약자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은 공짜 숙식을 제공받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어떻게 우프를 구하셨나요? 라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프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우프 사이트, 그다음 헬프엑스, 페이스북 페이지, 백패커스, 워크어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프 사이트랑 헬프엑스는 유료예요. 우프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우프가 여기서 탄생이 된 거고 그리고 헬프엑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헬프엑스 같은 경우에는 농장일도 있지만 집안일이나 아이들 돌봐주는 잡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일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장점은 호스트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과 별점을 볼 수 있고 뭐 후기를 볼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지역에 많은 호스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골라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우프랑 헬프엑스가 유료잖아요? 근데 저는 무료로 찾았어요. 저는 무료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요. 어디서 찾았냐면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우핑 뉴질랜드, 뭐 우프 뉴질랜드 뭐 이렇게 치면은 다양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우퍼를 원하는 사람과 호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원하시는 호스트를 찾아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기소개를 담아서 글을 올려서 뭐 호스트가 댓글 남기면 거기서 선택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패커스 사이트도 있어요. 백패커스 사이트는 보통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올라오는 건데 거기에 호스텔에 보면은 우리는 돈을 주지 않고 일과 숙박을 교환한다라고 적힌 게시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워크어웨이라는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는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말이 안 나와. 너무 더워. 이 선풍기가 있는데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못 키고 있거든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표적으로 우핑 사이트, 헬프엑스, 백패커스, 페이스북 페이지, 워크어웨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프를 하게 되시면 보통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숙식을 제공받는 건데요. 보통은 주 2일, 이렇게 토, 일, 주말 동안은 쉽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일을 하고 숙식을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프마다 다를 건데 보통은 하루에 4시간이니까 너무 많이 일을 시킨다 하면은 거기는 조금 별로인 걸로. 보통은 4시간 일하는 거.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기간 동안 2번의 우프를 했는데요. 원래는 3번이었는데 다음 우프가 당일 취소를 했어요. 당일 취소. 2번의 우프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4가지의 장점과 그에 상반되는 4가지의 단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공짜 숙식입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은 뉴질랜드 집값 되게 비싸거든요. 뉴질랜드 플랫이 진짜 비싸요.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원룸의 형태가 아니라 집에 있는 방 한 칸을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개념인데도 비싸요. 뭐 한 달에 8, 90? 그 정도는 내야지 살 수 있거든요. 진짜 비싸요. 전체적으로 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공짜 숙식이라는 개념 하나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근데 이에 상반되는 단점은 무급입니다. 네, 공짜 숙식인 대신에 돈을 안 받는 거죠. 우프를 하게 되면은 내는 돈도 빵원, 받는 돈도 빵원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 생활비라는 거는 핸드폰비, 그리고 차가 있으면 주유비, 그다음 보험비, 그리고 뭐 되게 짜잘짜잘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우프하는 곳에서 밥은 준다고 쳐도 관광을 간다거나 뭐 커피 사 마신다거나 군것질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최소 생활비 저는 한 달에 100불은 썼던 것 같아요. 네, 100불에서 150불 정도의 최소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인스펙션이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집주인이랑 말 몇 마디 해보고 방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인스펙션을 하면서 집주인의 성격과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통화는 했거든요. 2번에 우핑을 했을 때 첫 번째는 통화를 했고 2번째는 페이스타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좀 부족하죠. 이 사람의 성격과 뭐 그런 거 알기에도 부족하고 직접 내가 방을 보고 이 집이 좋다 뭐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때에도 트라이얼을 하잖아요. 트라이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이 맞는지 그리고 이 오너랑 내가 성격이 맞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데 우핑에서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불안한 점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두 번째 더니든에서 우핑을 했을 때는 이런 구인 화면을 보고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죠. 사진도 없고 이게 뭐지 싶은데 저는 이 게시글에서 조금 뭔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필이 왔고 제가 인벅하게 했을 때 불안하고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어가지고 또 더니든이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았죠. 근데 좋았는데 사실 이런 구인 화면을 보고 되게 엄청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불확실한 구인 화면을 보고 우프를 구해야 한다는 점? 그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리얼 찐 키 문화 체험입니다. 먹는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유머라든지 뉴질랜드의 장점, 뭐 뉴질랜드의 단점, 어떻게 지내고 뭐 세금은 얼마고 자연환경은 뭐 어떻고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정치는 어떻고 뭐 저는 심지어 뭐 여기서 이혼을 해야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뭐 네, 재밌었어요. 진짜 찐 키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직접 같이 살면서 문화를 체험하고 하는 거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단점, 그 상반되는 단점은 억양입니다. 진짜 찐 키위 억양. 저는 사람들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영어 악센트 알아듣기 어렵지 않아? 했을 때 아닌데? 나는 괜찮았는데? 했어요. 저는 일을 할 때도 진짜 불편함 없이 일했거든요. 뭐 이게 악센트인가? 싶은 것도 그냥 되게 잘 알아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느꼈던 악센트라는 건 그냥 부산 사투리 정도? 그렇고 진짜 찐 리얼 키위 악센트는 제주도 방언 정도예요. 제주도 사투리 들으시면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한국말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반응이잖아요. 키위 악센트도 똑같아요. 이게 영어인 건 알겠거든요. 이게 영어야. 분명한 영어인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인벅하기를 했을 때 농장주분이 정말 엄청 키위 악센트가 심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인 건 알겠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농장주분도 계속 listen, please listen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도 다 듣고 있거든요. 저희도 귀가 있어요. 다 듣고 있는데 listen이래요. 자꾸 listen 들으래요. 근데 나도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먼저 통화나 뭐 페이스타임을 해보셔서 악센트가 심하신 분은 미안한데 못 갈 것 같다 라고 거절하시는 편이 나으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상상 이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렇고 키 문화 체험이라고 했지만 키 문화라는 게 어쨌든 다른 문화잖아요. 그래서 문화 차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머라든지 유머가 안 웃기거든요. 미안한데 진짜 안 웃겨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사람이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드립이나 뭐 그런 게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유머가 저는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키위 문화 체험에서의 단점은 위생. 위생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좀 많이 더러워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야채 과일을 안 씻고요. 그 다음에 전기포트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제가 뉴질랜드 와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핑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팠어요. 이게 음식을 할 때 안 씻고 되게 그냥 뭐 막 일하던 손으로 고기, 생고기 잡고 음식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 그 음식 더러우니까 안 먹을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손만 씻어도 질병의 대부분이 예방이 된다는데 그 농장주분은 손을 되게 안 씻으셨고 그 안 씻은 손으로 막 계속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팠어요. 네, 그래서 좀 위생이 좀 그렇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음식뿐만 아니라 깔끔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설거지할 때 다 닦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냥 음식물이 묻어있든 말든 다 식기세척기를 넣고 그냥 싹 돌려버리거든요. 잔여 음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다시 씁니다. 네, 이게 다 예시가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국과는 다른 위생 문화가 있다는 점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한 시간에 얼만큼 해야 된다든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고 더니든에 있을 때도 호스트도 물어봤어요. 몇 시부터 시작할래 일을? 뭐 이날은 10시부터 할까? 뭐 9시부터 할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일을 하는 시간도 자유롭고 비가 오면은 오늘은 쉬고 뭐 날씨 좋을 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근데 그에 상반되는 단점. 항상 장점에는 단점이 있듯이 이에 상반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뭐 쇼츠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인벅하기를 있을 때는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 약간 대기조처럼 뭔가 일을 해야 됐어요. 뭐 이것 조금 하다가 좀 잠깐 쉬다가 뭐 이것 조금 하다가 잠깐 쉬다가 이것 조금 하다가 잠깐 쉬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기하는 시간에도 긴장의 연속이고 이 농장주분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다른 우퍼들끼리 그냥 기다리고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었고 진짜 심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한번 바다 낚시를 갔거든요. 근데 바다 낚시를 갔을 때 엄청 많은 생선들을 잡았어요. 50마리? 70마리?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진짜 많이 잡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7, 8시간을 했어요. 낚시만 7, 8시간 했다니까. 낚시만 어떻게 7, 8시간을 그 땡볕에서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당기는 게 진짜 막 아무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 낚시를 끝나고 나서 솔직히 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또 계속 일을 시키고 막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심지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굶고 그날 첫 끼가 오후 6시였거든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새벽부터 나가서 바다 낚시를 하고 물론 좋았죠. 특별한 경험이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다 낚시를 그렇게 하고 엄청난 양의 생선을 잡고 했는데 끝나고 밥 안 먹고 심지어 그 농장주분은 드셨어요. 혼자 편의점 가가지고 미트파이 먹고 나머지 3명은 다 쫄쫄 굶고 있고 갑자기 저희한테 나는 배 안 고픈데 너네 배 고파? 안 고프지? 그러면 일하자 이러면서 일을 막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로 다른 우폴들도 좀 아니다 싶었는지 다 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우픽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느꼈던 바로는 그랬다는 점. 그리고 자유롭다는 거의 단점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우핑을 갔을 때에는 한 달을 말하고 갔거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 달이 가능하다 했을 때 그 던이든 호스트도 오케이 했고 저도 당연히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일주일 차가 지나니까 일주일 뒤에는 너 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 일주일 뒤에도 여기서 우핑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드닝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거든요.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드닝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그 호스트는 저에게 더 이상 숙식을 제공해줄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한순간에 일주일 안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이 조금 불안하다? 이게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호스트가 우퍼가 필요 없어지면은 그냥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안 가봤던 여행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인버카길이랑 더니드는 여행지 후보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핑을 함으로써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더니드는 진짜 좋더라고요. 안 가봤으면 후회했을 정도로 진짜 좋았어요. 그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따른 단점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우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우핑을 할 수는 없다는 점. 관광은 솔직히 내가 돈만 내면 거기서 관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핑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점은요. 외로움이 덜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족들, 거기 있는 호스트, 그리고 다른 우퍼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외로움은 덜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느꼈던 가장 색다른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느낀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저는 혼자 다니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카페 가고 이런 게 더 편한 사람으로서 그냥 같이 노는 것도 좋아요. 저는 진짜 파워 MFP거든요. MBTI 검사를 해서 MFP가 안 나왔던 적이 없을 정도로 파워 MFP고 사람들 좋아하지만 저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 온 건데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어떤 블로거분 중에 한 명이 저랑 되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외딴 섬에 버려진 기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의 플랫에 남는 방에 이렇게 지내셨는데 어쨌든 그 가족들은 같이 생활하고 저는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외부인이고 그분들은 가족이니까 같이 생활하고 나는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외로워요. 뭔가 나도 막 엄마 보고 싶어지고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고 그 순간이 오거든요. 되게 외롭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되게 외로워요. 그냥 여기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모든 걸 나 혼자 해야 돼요. 정말 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조금 고독하고 외롭게 만들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외로운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외로운 감정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게 외로운 거구나. 이 공허한 이 마음가짐이 외로운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프로 오시면 다 같은 처지거든요. 우퍼들도 혼자 온 거고 다 같은 처지기 때문에 뭐 대화도 하고 24시간 붙어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외로움을 딱히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더니든에서는 애기들이랑 하루 종일 트램펄린 타고 그러느라 그렇게 외로움을 못 느꼈던 것 같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느꼈을 정도로 이제 우핑을 하다 보면 외로움은 못 느끼실 거예요. 외로움이 덜하다. 그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상반되는 단점, 마지막 단점 5번째는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스트랑도 모든 걸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우퍼들과도 모든 걸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싫어하고 뭐 새로운 사람을 싫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싫어하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낯가리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핑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프를 구하는 방법과 우핑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우핑은 꼭 해봐야 된다. 막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체리농장 가기 전에 6주 정도의 시간이 좀 붕 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여행을 하기에도 그렇고 플랫을 구해서 뭐 하기에도 그렇고 일자를 구하기도 그렇고 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6주의 시간 동안 우핑을 하면서 잘 땜빵을 메꿨다? 그 정도? 뭐 좀 표현이 좀 그런가? 아무튼 우핑을 하면서 그런 붕 뜬 시간을 메꿀 수 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뉴질랜드가 최저시급 3위의 나라예요. 최저시급이 그만큼 높은 나라인데 내가 이렇게 무급 노동을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은 얼마를 벌지? 145만 2,800원 15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벌 수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근데 이거를 무급 노동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일을 배우면은 15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우핑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찐으로. 반려양이라든지 키위 문화 체험 중 하나가 반려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집을 가도 반려양이 있는 거예요. 베이비! 부르면 막 달려오고 하는 그런 체험을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리고 막 사냥하는 거? 사냥 뭐 저는 딱히 즐기진 않았지만 진짜 사슴을 잡거든요. 막 총 쏴가지고. 그런 사냥이라던가 아니면 간 낳은 신선한 계란. 방금 아침, 오늘 아침에 낳은 신선한 쌍란 그 계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핑을 강추! 막 이건 아니지만 저처럼 시간이 붕 떴을 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 뉴질랜드가 요즘 구직난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는 없고 방세는 비싸고 했을 때 좋은 차선택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곳에서 우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과 그리고 이에 따른 꿀팁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남자 혼자인 호스트인 곳은 좀 비추입니다. 프로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튼 프로필 사진을 올려놔요. 근데 거기서 그냥 남자 혼자다 그러면은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제가 임버카에 있을 때는 호스트가 남자 혼자분이셨고 더니드는 부부셨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질적인 차이가 극명했어요. 여기서는 뭔가 대화하는 주제도 잘 안 맞고 밥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대충 차를 먹자? 이런 게 강했다면은 부부인 곳에서 했을 때는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에 있어서도 엄청 잘 챙겨주시고 대화 주제도 아이들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무튼 되게 다채로운 대화 주제도 많았고 안정감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부부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이 들었고 그래서 호스트를 고르실 때의 약간의 꿀팁은 부부인 곳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나오세요. 여기가 진짜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나오세요. 왜냐면 제가 임버카기에 있을 때도 호스트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때 다른 우퍼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도망가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고 쪽지 한 장 쓰고 도망가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호스트도 개의치하지 않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 제 썰을 풀어보자면은 제가 세 번째 갈아둔 우프 호스트가 당일 취소를 했잖아요. 미리 약속을 했고 미리 스케줄을 잡았고 이 기간 픽스를 했고 했는데도 그렇게 당일 취소를 한 거 보면서 뭔가 우프라는 것 자체가 그냥 서로 윈윈하는 거긴 한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시할 때 이용하는 관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나오세요. 한국인의 정서상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이게 좀 정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말도 안 하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당일 취소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키위들의 우핑 문화를 보면은 서로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쿨하게 빠이 하는? 여러분들도 우핑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으면 계속 있는 거지만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우핑을 하실 때 너무 장기간 하시지 마시고 최대 2주 정도를 추천드려요. 보통 우프 기간이 3일에서 10일? 뭐 그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는 건데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되게 루즈해지고 서로가 질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헤어짐이 있어야지 좀 잘 끝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2주 정도 기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전에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일에서 14일 정도를 픽스를 하고 가시고 좋으면 거기서 연장을 하시던가 하셔도 좋은데 뭐 어쨌든 저는 2주 정도를 추천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우프 영상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제가 우프 쇼츠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